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53, 4, 5 조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하고 열흘 보름 전인가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조금 보기는 민망하겠지만은 인사할 때는 그냥 맨눈으로 하지만 강의할 때 오늘은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안경을 꼈어요. 왜냐면 눈이 따갑 빛에 반사돼 가지고 아직 눈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평상시에 쓰지도 않던 정말 선글라스를 간혹가다 끼고 운동할 때도 산책할 때도 빛 때문에 조금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 양명병, 발열, 한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요것만 가지고서 급히 하해야 된다. 이 조문은 묶어져 있는데 발안을 했는데 병증이 풀리지 않아서 복부가 창만하다. 이때도 급히 하라. 복만한데 배가 감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소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경우는 내가 복부가 꺼지지 않았다고 이제 환자가 말하는 경우도 있죠.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표기에 대해서요. 급히라고 하는 거. 마땅히.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런 의자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의하지. 또는 여하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급히 해라. 앞뒤 볼 것도 없이 급히 빨리 합하를 시켜야 된다. 이럴 때는 대승기탕이 합당하다. 요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급자.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처방을 쓸 때 병의 정황만 보고 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병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발열하는데 여기서 땀이 많이 흘린다. 이게 어떠한 땀이냐고 하는 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이것은 아주 증증 발열이 심한 거죠. 일단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시를 풀어주고 조혈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고 있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설령 위중의 조식이나 조혈의 조짐에 당하지 않았더라도 복만이 배가 가스가 찬 그 시점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하법을 쓸 수가 있다. 자, 조문에서 가하지, 의하지, 당하지라고 말하지 않고 특히 급히 하라고 기술한 것은 병세가 급박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급박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급박한 증상은 뭐냐? 조문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위급한 정황은 일반적인 병에 가히 완만하게 진행된 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은 병증이 완만하게 변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경우 하를 하는 것이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병세가 위독해져 가지고 장차 손을 쓸 수 없는 변화에 이르게 된다. 급히 따뜻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병세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합법을 빨리 쓰지 않으면 병세가 위독하다.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된다. 이런 소리죠. 예를 들어서 골랭이 심할 때 온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어떠한 용어가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구조죠. 구조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언어의 구조주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지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줄는 경우도 있죠. 소소여 여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또 급히 하지도 있고. 자, 양명병이면서 소양이 합병하면 반드시 하려 한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 맥이 불부하는 경우, 그 맥이 서로 맞지 않는 불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열이 생긴다. 부는 잃어버린 것이니 서로 간에 상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등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맥이 서로 등지지 않는 경우는 번이다. 이런 건 저도 모릅니다. 예.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노력해서 아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이치가 부족해가지고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맥활이 삭자는, 예, 맥이 활하면서 빠르다. 예, 벌써 이거 뭔가가 심각하죠, 여러분. 맥이 부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맥이 그냥 막 펄떡펄떡 뛰고 빠른 거예요. 이것은 자, 숙식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숙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는 써이자가 빠진 겁니다. 예, 이유 숙식냐 원래는 여기는 일세니 예, 일세라 이렇게 뭐뭐 때문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써도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알아요. 예, 맥활이 삭자는 숙식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숙식이 있기 때문이니 마땅히 합법을 써야 되니 대승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맥상만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거는 발열만 가지고 발열 한 출만 가지고도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도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맥상만 가지고 결정적인 맥상만 가지고도 약을 쓸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다른 조문을 연계해서 써야 된다. 여러분 맥활이 사계에 여러분 마흥탕이라든가 대총령탕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얼마든지 백호탕증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숙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예. 원래는 그러나 조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언어의 어떤 하나의 조짐, 단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방을 구사한다. 자, 다른 조문에서는 태양과 양명이 합병하여는 반드시 할이라고 했고 여기 조문에서 양명과 소양이 합병하는 또 할이라고 했어요. 다만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상한론 전체의 틀에서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 이 조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열병을 가지고 있는데 설사를 하네?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따뜻한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예, 설사하더라도 열병으로 인해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자재를 쓰고 건강제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숙식과 위중류 조시는 다 똑같은 의안이다. 이것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좋기 증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족이자 증거다. 이와 같은 말은 숙식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판단해 놓은 거죠. 이런 말도 하는 것. 예, 이제는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자꾸만 나오니까. 예, 이것은 추리잖아요. 어떠한 현상의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숙식이 있구나. 이 사람이 대장에 조시가 있구나라고 추리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한 과정으로 도출되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임상에 있어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똑같은 얘기죠. 복만, 심화, 비경, 맥활이 삭으로서 숙식의 반응으로 여긴 연후에 가히 처방을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 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글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글을 거의 다 쓰고 났는데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가운데 이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교정을 했습니다. 이거 고치느라고 이것도 하루 꼬박 걸렸어요. 자, 한번 보죠. 병인이 표류증이 없대요. 없다. 우리가 이런 조문 앞에서도 배웠죠. 소양증이 없다. 그와 같은 유사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표류증이 없다. 이 사람은 왜 여기다가 뜬금없이 썼을 거야?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썼을까? 이 조문에다가 원문처럼 이렇게 이게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당대에 그래도 대가들이에요. 상한론의 그 원본들이, 소위 말해서 상한론의 글이 전수될 때 일반 사람한테 전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바닥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 집안으로 해서 가문으로 해서 책이 넘어간 거예요.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이 또 얼마나 출중한 제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이런 거를. 근데 왜 썼을까?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발열 7, 8이 되면은 여러분 열병 일주일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녹초됩니다. 예, 녹초돼요. 예. 자, 여기도 왜 숫자를 썼을까? 예, 숫자를 왜 썼을까? 수라고 하는 건 비록 뭐뭐뭐뭐 하더라도 반어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조문은. 비록 맥이 부삭자라도 가히 합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 숫자를 썼을 때는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반어법을 숫자는 그 다음에 연자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비록 뭐뭐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연 이렇게 돼요. 예. 원래 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생략된 겁니다. 없어도 돼요. 자, 비록 맥이 부삭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삭자라도 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표리 이증이 없는데 왜 합법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쓴다. 가령 썼는데 가령 이미 합법을 썼는데 맥삭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맥이 풀린 거죠. 부맥이 풀리고 맥삭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합렬하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말은 또 왜 나왔느냐? 이것도 전부 다 주의 문자입니다. 예, 주의 문자. 도대체 어떤 열이 합했다는 뜻이냐? 그러면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데 자주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또 뉘앙스가 또 있어요. 그러다가 6, 7일에 이르러서 대변을 못 보는 자는 어혈이 있으니 왜 뜬금없이 어혈이 있다고 그러죠? 이때는 저당탕을 쓰다. 이게 글 쓰는 데 있어서 기존적인 방식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점이 있는 글입니다. 거기 밑에 만약 맥이 삭불해하고 하리가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은 협렬하면서 속된 말해서 피똥을 싼다는 거죠. 농열변을 본다는 거죠. 예. 아, 이 점은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매끄럽게 저도 이거 내가 너무 처음에 쓴 거를 3년 전에 쓴 글을 이렇게 다 교정을 하면서 괜찮다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니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자, 원래 주문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병인인 발열 7, 8일에 맥부삭 가하지한데 맥삭 불해하고 소곡 성기다가 6, 7일에 이르러서도 대변 보기 어려운 경우는 어혈이 있기 때문에 저당탕. 이거는 어쨌든 원문에 충실해서 쓴 건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어혈이 있다. 예. 원래 이것도 써서는 안 되죠. 예. 자, 병증은 여러분 병이 우리 몸에 포진되어 있는 위치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표, 리, 반표, 발리. 딱 3개예요. 이 위에 병인은 없습니다. 음병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경 변증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병위의 개념, 표리, 반표, 발리와 육경을 하나의 병위로서 여기게 되면 어떤 사람은 육경이라고 하는 것도 병위로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맞춰야 돼요. 안 맞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사문병은 어디가 있는 거죠? 표병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태음병이 있을 수도 있고 리에도 태음병이 있을 수도 있고 소음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반표발리에도 거름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무릎 병증은 모든 병증은 결국은 표와 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반표발리는 안 썼지만 결국은 병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병은 뭐냐? 표증이 아니면 이증이고 이증이 아니면 표증이라는 거죠.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에 돌연히 갑자기 조문 모두에 표리증이
없다라고 말했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썼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올바른 글이 아니다. 예. 글을 이루지 못한 게 심하다. 예.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은 요번에 제가 쓴 거는 바로 요겁니다. 예, 요거예요. 반드시 유의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거 강조죠. 여는 강조. 필유의 발지 여인저 이렇게 강조. 반드시 어떠한 이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맹자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제자가 뭐래? 이거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맹자가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갖추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의도는 뭐냐면 장차 이것으로서는 뭐죠? 요 표리증이죠. 표리증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으로서 어혈의 장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고 유어혈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조문 말미에다가 살짝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표리칭이라고 썼다고 하는 말에는 발한, 사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혈을 치료하는 것은 발한이나 합법을 승기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모두에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장본이라고 합니다. 장본. 또 구실은 뭐냐면은 몸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실은 사전에 미리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이라든가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살짝 어떤 사람이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걸 장본이라고 합니다. 옛날서부터 쓰던 용어예요.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자, 요걸 제가 요번에 이제 조금 고쳤어요. 요번에 이게 대체로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마세요. 대체로 열병으로 일주일 열을 경과를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대변이 곤란한 조짐이 발생하게 마련이죠. 진액이 고갈되니까. 그런데 이런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자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맥이 부삭하니 이 부가 뭐죠?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삭하니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반대로 합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에서 저도 그렇게 썼지만 옛날 사람이 반려를 하는데 이렇게 경과했어요. 그러면 부맥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부맥이 있으면 여러분 발안해야 되고 하는 합법을 쓰는 안 돼. 이 사람이 반대로 오히려 합법을 썼더니 이로 인해서 그 오하의 치료법으로 인해서 자 표사가 허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일종의 관용구죠. 조문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표사 인립이라 그러죠. 표사가 1호에 인해서 2로 들어가서 결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함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발어 양이 의반하지한데 심화 아니 결용자는 그러니까 의하지 태조야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병발어 양이 의반하지한데 결용이 생겼다. 그 결용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거죠. 표사가 허를 따라서 타고 들어간 거예요. 빈 공간을. 왜냐면 잘못해서 합법을 썼기 때문에 뱃속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뱃속을 표사가 빈 그 공간을 통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허는 약할 허자가 아니에요. 빈 공간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빈 공간으로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삭은 그런데 풀리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게 맥삭이 풀리지 않음으로써 표혈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표열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외의 사기가 서로 합쳐졌다. 내외가 합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렬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이것도 전부 다 후세 사람이 쓰는 주의 문자지만 그 사람들이 쓴 의도는 이거 맥이 부삭한 경우는 먼저 가볍게 계지탕이나 마왕탕을 쓰고 나서 표증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표해라야 내가 공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급히 먼저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반자를 쓴 겁니다. 이게 오치라는 거예요. 이 오치로 인해 가지고서 표사가 승어 빈 공간을 타고 들어가서 이열을 하고 같이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렬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소곡 성기라 하라. 그 개중에는 여러분 이게 결용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명탕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병증도 유사하고 오치도 유사한데 병증 나타난 결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죠. 소곡 성기는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 열이 있으니까. 그런데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는 거, 허기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 허기짐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요거는 제가 옛날 사람이 해석해서 따왔습니다. 저기 의존군감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왜? 허기졌으니까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치료에 대변을 못 본다. 이것은 그 열이 위에 결제된 것 때문에 아니라 열결이 소복에 결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열이라고 이렇게 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은. 대변을 못 보는 것은 이것이 이 사람 열이 위에 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위가 소복고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열결제리, 열결방광 이런 뜻이죠. 어열이 있다라고 있다가 아니라 어열이 있는 것으로 추론한다, 추리한다 이런 뜻이죠. 다만 그 어열의 증거를 이 조문에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반드시 그 증거, 빈거라고 하는 증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낭패를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 표리증이 없다고 하는 말은 발안에서도 안 되고 합법을 쓰지 않고 어혈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이 조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조문이 미비하죠.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방례를 따라서 참고하면 저당탕의 그 탕증은 사실은 저당탕 약물을 보면은 도액 승기탕보다 여러분 훨씬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름지기, 소곡 성기, 부대변, 소봉만급, 기인 희망, 발광을 증거로 삼아야지만이 증거로서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감각에 의해서 저당탕을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봅니다. 맥삭자는 이열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만일의 경우 하리가 멈추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하리가 계속 생기게 되면 열이 내려가면서 농열변을 벌이게 된다. 농열변 보는 거는 뭐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자, 뭐 오늘 그 강의는 뭐 여기서 마치겠는데 이 조문에 뭐 제가 조금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맥이 부삭한데 표증이 풀리지 않았는데 자, 요 상태에서 발안을 해야 되죠. 발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러지? 맥삭 아니고 맥부삭이지.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왜 잠깐만 이렇게 나오지?
발안을 해야 된다라는 게 빠져 있죠. 원래는 발안을 해야 된다. 예, 발안해서 표증이 풀린 다음에 내가 공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워낙 앞에서 여러 번 그런 글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전체 조문 그 중경서에 나와 있는 예, 10병 가운데 10병은 여러분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0병 같은 경우 예, 그 표증이 남아 있을 때는 표증을 먼저 치료를 하고 나서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음병인 경우도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계지탕과 그 저기 사약탕 같은 경우 신체 동통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설사하는 경우 그 뭐라 그랬죠? 그 수사복통이라든가 막 이렇게 천곡이 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곡물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설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 그 사약탕을 쓰고 표증이 남아 있거든 그 계지탕을 쓴다. 그와 같은 비슷한 논법이죠. 예. 다만 이제 음병인 것 같은 경우는 사약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표병을 나중에 치료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계지탕하고 예를 들어서 예, 사약탕을 합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예, 음병은 그런데 양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안을 먼저 하고 합법을 써야 되지 합법을 쓰고 나서 발안시킨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합렬이라고 하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바로 내외가 합사한 거다. 이 외는 다른 게 아니라 표사죠. 예. 발안시켜야 되는데 발안 안 시키고 합법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 표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승어임리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제가 그 시간이 조금 남다 보니까 뭐 조금 부연했는데 오히려 조금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 뭐 강의가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마지막 그 조문은 우리가 예, 어혈에 대해서 지금 조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혈증 때 저당탕 쓰지 않고 예, 그러면 대승기탕 썼다고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대승기탕도 훌륭한 어혈지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혈지제 뭐 도인, 목담피 무슨 이런 것만 써야지 그럼 어혈제일까요? 사물탕도 훌륭한 어혈제입니다. 또 소쇼탕도 소쇼탕도 훌륭한 어혈제예요. 예. 너무 저당탕, 도인 승기탕만 어혈제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소시오탕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물탕에서 숙장만 빼고 당귀, 청궁, 백작약만 해도 어혈제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야지 너무나 예를 들어서 어혈이 있다 그래서 그 어혈탕만, 어혈지제만 쓰면 안 된다는 거. 얼마든지 다른 약도 어혈을 푸는 약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저도 너무 조문 위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처방도 알기 못해요. 그런데 해석하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예. 어떤 약을 뭐 전혀 무관해서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어혈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